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이 감성시 수기교실 네 번째 특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커피 시인 윤보영의 시로 쓰는 목련꽃 이야기입니다. 이 목련꽃을 어떻게 시로 쓸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쓰기 교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목련꽃이 보입니다. 이 목련꽃을 본 느낌이 어때요? 예, 그렇죠. 숨이 막힐 지경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련꽃 자체가 눈길을 끕니다. 눈길. 그죠? 눈길을 끕니다. 이만큼 순수하고 예쁩니다. 참고로 그 목련꽃은 우리 그 윤태영 사진 작가님께서 찍은 사진을 제가 부탁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렇게 앞에서 백목련이 있었던 데에 반해서 다시 또 이렇게 이 자목련도 있습니다. 이 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 앞에서 수줍게 이렇게 미소 짓던 너를 보는 듯하다. 그죠? 너를 보는 듯하다. 또 그 너를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린다. 또 가슴에 목련꽃이 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핀 목련꽃이 그대 모습이다. 그대를 가슴에 담고 목련꽃에 대한 추억을 담고 우리가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목련꽃을 본 어떤 사전적 의미. 왜냐하면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적기 위해서는 이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련을 적는다면 감히 목련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로 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탕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지.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도자기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시집을 도자기 시집을 낼 때 심지어 가마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다 나오고 또 도자기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서 도자기 시집을 냈고 또 커피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따면서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가면서 직접 커피에 대한 그 지식을 얻고 커피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시를 쓸 때 하나의 이런 어떤 그 소재를 정했으면 이 소재에 대한 사전적 의미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은 시로서는 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를 직접 쓸 때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시적 의미로 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목련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 4월의 노래라고 합니다. 또 희망이라고 그러죠. 또 추억입니다. 목련꽃을 함께 보던 그 추억. 물론 목련꽃의 꽃색 때문에 순수하다,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희망적인 부분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져서 금세 사라지는 이런 목련꽃을 보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으로 이 글을 적는 분도 계십니다. 즉 목련꽃 따라 어머니 그의 4월 목련꽃 따라 어머니는 가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별을 목련꽃으로 적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시적 의미는요 단순해도 전개에 따라서 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는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은 이 표현을 먼저 작가 자신이 찾아서 글로 적어야 글이 살게 됩니다. 목련꽃으로 시를 적으려면 지난 시간처럼
목련꽃은 나로 갔다가 또 너로 결론이 지어질 때 더 많은 감동을 준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0여 편의 짧은 목련시를 만날 건데 다 이 범위 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목련꽃을 의인화시키고 그 의인화된 사항과 나를 연계시켜서 다시 그 나와 또 그대로 연결시킬 때 시가 됩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나보다는 너로 갈 때 독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더 감동을 주더라.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현재에서 목련꽃을 보고 있는데 추억을 꺼내었다 다시 미래로 가거나 안 그러면 다시 그냥 현재 꽃을 보고 있는 현재로 돌아와야지 이 시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시 쓰기 공식을 적용해서 이 시를 쓰는데 감성시라는 것은요 늘 제가 수업 때마다 강조하는 게 사진 찍을 정도의 감동적인 장면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것을 감성시라 했습니다. 즉 내가 느낀 감동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게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목련에 대한 이 느낌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그 어머니 그 추억 이 첫사랑 이런 것을 이미 4월의 노래 4월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련의 형태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자칫 글맛을 떨어뜨릴 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목련에 대한 기억만 상세하게 또 설명하면 이것은 지루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사월이라든지 어머니처럼 한 단어에 그 기억을 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시를 쓰고 싶어도 시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 감성시 쓰기 공개 특강을 3차례 했고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3차례에 대한 반응은요 일단은 필요했다 좋다 그리고 계속 듣고 싶다 앞으로 그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 이제 희망을 피력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하나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 번호로 문자로 이 정보를 제공받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해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4회부터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 오늘 지금 이 수업하는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 전화번호로 공개 특강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에게 20여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20여 분의 그 개별적인 어떤 자료 보내는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강의 정보 공개를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정보 공개용 단톡을 하나 이렇게 가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보듯이 30여 편의 감동시를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제공을 드리면은 사진을 읽어보고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10년 정도 준비해 왔는데 1년 전에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심장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심장이 터졌으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 수술을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웃으면서 그 책임을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개 특강을 한번 했는데 여기에서 시인님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잠잠하던 내 마음 불질러서 심장이 터져버렸거든요. 시인님이 책임지세요. 저한테 책임지려 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책임졌습니다. 감동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공개 특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웃으면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면 이 강의는요, 무려 벌써 제가 언제냐면은 벌써 13년이니까 지금 22년이니까 9년 전에 이와 같이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10을 이 1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인터넷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조회수를 보니까 무려 47,000여 명, 3,000명이 아니라 7,000여 명의 조회 기록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분들에게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었다. 이런 이 판단을 얻어서 앞으로도 2주에 한 번, 즉 이번 주 했으니까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한 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00분도 좋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이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를 감성시를 쓸 때 윤보영 시인의 시는 너무 오글거려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성시는 오글거려야 됩니다. 요게 지금 요즘 39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거기 아픈 그 환자인 그 주인공과 그리고 친구 2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한 자리에 뭐 축하할 일이 있어서 모일 때 그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갖다 선물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늦었죠.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꽃다발을 듣고 늦게 도착해 가지고는 당신만큼 아름다운 꽃을 찾다가 늦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공은 그냥 웃고 꽃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웃고 그 옆에 있던 친구 2명은 뭐라고 했어요? 구토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3명 다 그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좋고 못 받은 사람은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글거려도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갑자기 어느 누군가 뭐 직장도 좋고 어떻든 간에 잘못 이렇게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꽃이 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놀린다고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거울을 딱 보면서 우리 윤보영 씨님 참 보는 눈은 있다. 내가 꽂힌 걸 어떻게 알았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다? 오글거리는 시를 쓰고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묵룡꽃으로요. 이 묵룡꽃으로 32여 편의 감성시를 묵룡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다양한 전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시상잡기의 길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두성이 묵룡꽃이 자매 같기도 하고 나와 날 좋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죠? 화사하게 이렇게 다양한 느낌으로 이 묵룡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묵룡꽃을 가지고 짧은 시 30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 묵룡꽃이지? 했다가 아니네 너였네 했다. 너무 맑아서 너무 고와서. 물론 글은 짧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인터넷에 발표하고 또 인스타그램에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는 걸 봤습니다. 즉 여기는 뭐였어요? 일단 이유입니다. 묵룡꽃이 했다가 아니네 너였네 라고 했는데 왜? 라는 이유 너였네로 갔다가 또 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무 맑아서 너무 고와서 너였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시? 짧죠? 짧지만 일름 맛을 주는 거고 결국은 이 너로 갔기 때문에
독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글 보겠습니다. 이게 3월 18일이면은 지난주 금요일 경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요 카톡을 받았습니다. 단체 카톡에 86명이 올라간 거 보니까 단체 카톡인데 거기다가 윤보영 시인이 이번 책에 마음의 요소를 금두시로 넣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마음의 요소요? 사랑이란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는 마음이 부리는 요소. 아주 요런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짧은 글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이분들이 80명 되는 분들이 이 책을 내는데 거기에 금두시로 이 글을 쓴다고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올린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목련꽃이지만 목련꽃이 아니라 뭐죠? 매화꽃이 될 수 있고요. 또 복숭아꽃이 될 수도 있고 또 진달래꽃이 될 수도 있고 또 철쭉꽃이 될 수도 있죠. 매화는 매화대로 매화 축제 개최될 때 거기에 나오는 어딘가에 이 시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또 이 철쭉은 철쭉대로 그 행사가 진행될 때 이 시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목련이 진달래며 이 매화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올 봄도 애썼다. 널 닮은 꽃 피우겠다고 겨울을 견뎌내고 핀 목련꽃. 여기선 겨울을 견뎌내다 기다린 이걸 가지고 이끌어내서 글을 썼습니다. 봄에 보면, 가을에 보면은 목련 꽃 몽우리가 맺혀 있지만 거기는 아직 꽃 형태나 이런 건 없지만 뿌리와 줄기와 그죠? 이 가지가 있는데 이 합심해서 이 꽃을 피우는데 이쪽에 목련 나무의 꿈은요, 봄에 피울 꽃을 봄 기다리면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낸다. 이런 의미로 이게 목련만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한겨울처럼 이 코로나 전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꽃이 피는 화사하게 웃을 날이 온다는 이런 희망을 주는 이 한편의 목련시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글을 한번 볼까요? 목련꽃을 닮은 너는 늘 4월, 내 안에 향기 나는 4월. 여기에서는 4월을 가지고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희망, 그죠? 4월, 탄생, 4월, 그리움, 만남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편의 목련이라는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때요? 한 송이의 목련꽃의 느낌이 어떨까요? 순수하다, 숨이 막힌다, 그립다, 다양한 자기만의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련꽃은 어머니입니다. 다 죽어도 더 못 주어 아쉬워하면서도 햇살처럼 웃으시고 목련꽃이 잠시 피었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걸 알면서도 떨어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서운함과 아쉬움과 이런 부분은 한결같이 다 묻어두고 환하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나는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목련으로, 목련꽃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해 4월 어머니는 목련꽃 따라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먼 길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적응을 받는데 이 자체는 이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별이죠. 자, 가슴앓이에 대한 부분을 목련꽃으로 가봤습니다.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부터 목련꽃처럼 맑게 웃던 그대 생각에 가슴앓이 시작입니다. 어때요? 그대가 결론 그대로 갖고 가슴앓이 시작이라고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목련꽃처럼 맑게 웃던 얼마나 예쁘게 가슴에 담겼으면은 목련꽃처럼 맑게 웃다. 그냥 목련꽃처럼 웃다라고 해도 되는데 맑게라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담은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가슴앓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슴앓이. 가슴에 그리움 한 자락은 담고 사는 것이 담고 살지 않는 사람,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생기 있게 살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련꽃이 핀 것을 보고 그냥 본대로 지나치지 말고 그 중에 한 송이 가슴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 담긴 목련꽃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가 가족이었다가 또 어머니였다가 또 친구였다가 이렇게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다양한 또 이미지를 주게 될 거니까요. 자, 목련꽃은 그리움이다 했습니다. 그리움 하면은 누구죠? 어머니예요. 목련꽃은 그리움이다. 어느 4월 내 가슴에 목련꽃을 피워놓고 훌쩍 떠난 그대. 그대를 잊지 못해 꺼내보는 그리움이다. 이렇게. 예. 어머니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고, 또, 이 사귐에서 나를 떠난 그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어렵나요? 예. 지금 여기는 목련꽃 5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꽉 전체가 다 안 피어고 나머지는 이 꽃에다가 이 기운을 몰아줘서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내 가슴인데 여기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여기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하나 정도 따가지고 오는 좋아했던 사람의 그리움이 있고 요런 각각 그리움들이 목련나무에 목련꽃을 피듯이 내 가슴에도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맑다, 깨끗하다, 곱다. 목련꽃을 보다가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그대로 간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꽃색입니다. 맑은 꽃색, 깨끗한 꽃색, 그죠? 고운 꽃색. 자,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있나요? 우리가 뭐 별거 있나요?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 뭐 있나요? 예, 올 봄은 그대 닮은 목련꽃 한 송이면 되는데 뭐 있나요? 뭐 그대 닮은 목련꽃 한 송이만 있으면 이 봄 그냥 봄맞이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가슴 열고 시대 때도 없이 그 꽃만 보고 있을 텐데 이건 문제죠. 뭐 있나요가 아니라 너만 좋아해 이런 것을 예, 뭐 있나요를 이끌어 와서 오히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시로 나타난 거죠. 지금 이게 이야기터 휴 윤보영 시인의 시가 있는 윤보영 시인의 집필시에 있는 이야기터 휴 정원에서 어제 그저께 봄눈이 가득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요게 무엇이죠? 이게 목련꽃 송이에요. 이 목련꽃 송이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웅크리고 있지만 하지만 이 눈도 추위도 영하의 날씨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 희망, 참음이지만 기다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목련나무 옆에 같이 붙어있는 매화나무에 홍매입니다. 홍매인데 홍매에 꽃눈이 가득 온데 이 꽃눈에 눈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 홍매도 역시 꽃을 피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겨울을 견뎌내고 왔기 때문에 이까지 뭐죠? 눈이야. 커피 마시듯 그냥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꽃피는 생각만 하면 다 눈이 다 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이 내리면 이게 그저께 눈 내렸을 때 일요일날 토요일날 눈이 내리고 일요일날 아침까지도 왔죠. 여기에 있는 이 눈사람을 만드는 이와 같은 광경
얼마든지 우리는 가슴 가득 동심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심을 꺼내 보십시오. 그 꺼내는 순간 그 자체가 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집필실 건너에 있는 이런 그 무대에서 이 사람을 만드는 광경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윤보인 시인의 시가 있는 항아리도 있죠. 어때요? 윤보인 시인과 누군가 이렇게 서 있는,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이 정말 동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동심이 나는 시를 못 쓴다고 하는 그 자체만, 고정관념만 버리면은 한편의 시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눈 위에 그냥 이렇게 들어눕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가슴에 우리가 그만큼 시심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눈 내린 데 항아리에 윤보인 시인의 시가 항아리도 있고 또 항아리도 있고,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왜? 현장 수업을 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자, 9번째 글입니다. 목련 했다가 웃었다. 커피 할 때도 네가 먼저 생각났는데 목련꽃처럼 맑은 네 모습이 생각나서, 결국은 여기도 결론은 어떻게 갔습니까? 너로 갔습니다. 네 모습. 그죠? 늘 담고 사는 그리움입니다. 목련 했다가 웃었다. 커피 할 때도 네가 먼저 생각났는데 목련꽃처럼 맑은 네 모습이 생각나서, 이렇게. 자목련이 많이 피었네요. 그죠? 많이 피니까 어때요? 행복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내 가슴이에요. 내 가슴에 그대 웃는 모습이 가득 담겼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맑은 꽃, 가장 고운 꽃, 그대를 닮은 꽃이라 확인 안 해봐도 맞아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윤보인 시인이 곤혹을 치르곤 해요. 윤보인 시인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여성 시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기를 했다가 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온답니다. 있답니다. 윤보인 시인은 확인해 보나 마나가, 확인해 보면 남자죠. 여기는 이거지. 확인해봐도, 확인 안 해봐도 맞아요 라는 이 글 가지고, 요 말 가지고 앞에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한 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의 10편의 목련꽃 시를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나요? 그렇습니다. 10편을 더 보시면, 나도 내일 목련꽃 볼 거야. 지금 우리 100여 분의 우리 그 작가님들이 목련꽃을 다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그 보는 꽃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왜? 보시면서 메모해서 시로 만들 거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는 드렸죠. 제가 저에게 글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 냉장고에 대한 시를 적어오세요 하고 소재를 내어줬더니 70개의 각각 다른 냉장고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1년 뒤에 다시 냉장고를 또 줬더니 그때 냉장고와 다른 냉장고를 또 제시하더라는 거죠. 즉 목련꽃이, 여기서 100여 분의 여러분들, 작가분들이, 시인님들이 목련꽃에 대한 시를 적었을 때 각각 다른 목련꽃 시가 탄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목련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련꽃인가? 목련꽃이 피었다. 그대 웃는 얼굴 닮아 보겠다며 별만큼 많이 피었다. 그러니 내가 하늘을 옮기듯 목련나무를 가슴에 옮길 수밖에. 목련꽃이 많고, 그럼 많은 건 뭐죠? 별이고, 별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으니까 결국 목련나무를 하늘은 내 가슴에 있는 내 가슴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가 있는 내 가슴으로. 이렇게 하나의 전개를 시켜서 한편의 시가 탄생했습니다. 자, 목련나무가 꽃을 피우느라 힘들었다는 사실 안다. 그리움 속에서 그대를 기다려봐서 안다.
그대처럼 기다린 만큼 더 아름답다는 사실도 안다.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힘든데 그 자체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한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들판에 꽃 활짝 핀 목련나무가 돋보인다. 그리움 속 그대 생각이 돋보이듯. 이렇게 들판에 목련나무 한 그루 있으면은요, 여기 있는 꽃이 이렇게 환해서 이게 돋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자체가 들판이 내 가슴 속이라는 가슴 속에서 바쁜 일상들이 담긴, 기억들이 담기는데 거기에 우뚝 솟은 그대 얼굴도 이 목련나무가 서로 같이 이렇게 돋보인다는, 이 돋보인다는 중심을 가지고 시를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이연의 시입니다. 1년 2년입니다. 내 마음을 열었다가 그곳에 목련나무가 있고 꽃이 가득 핀 걸 보면 아마 놀랄걸. 그대 기다리다 목련나무가 되었고 그대 생각을 꽃으로 피워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놀랄걸 아마도. 그죠? 기다립니다. 목련꽃은 이름만 들어도 좋다. 일상에 묻혔다가 목련이란 이름에서 그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여기도 그대로 같습니다. 목련꽃이 맑고 너 웃는 얼굴이고 그게 어떻죠? 목련이라고 하면 아마 목련꽃 그러면 아마 그 색깔 꽃색이나 이런 것들 다 미리 기억이 떠올리는 것처럼 너 그리면 그 웃는 얼굴이 기억이 떠오른다. 이거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글을 적게 되는 거죠. 목련꽃이 단순히 이 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보인 시인의 커피 그대가 꽃입니다로 노래 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앞에서 있어야 할 그대가 오늘 창밖에 하얀 미소 지어가며 목련꽃으로 있네요. 맞죠? 그죠? 그대는 나를 보았고 나는 꽃에 서니 그대 눈빛을 보았고 햇빛전에 목련을 올리니 올리리 까르르 까르르 그대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그대. 이런 노래 가사에도 목련꽃이 담길 수 있습니다. 차로 만든 이 목련꽃 차를 가지고 이제 쓴 건데요. 차로 만든 목련꽃 한 송이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물속에서 목련꽃이 핍니다. 바쁜 일상 속에 그대 생각 눌러 넣듯 차로만 덮은 목련꽃 이렇게 축소시킨 거죠. 이렇게 말려서 다시 꽃을 피운다. 목련꽃차를 마신다. 목련꽃 닮은 그대 생각을 마신다. 이런 식으로 차를 가지고도 한번 적어봤는데 약간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나무에 핀 꽃이 아니라 꽃차, 목련꽃차라는 가지고도 차를 가지고도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가지끝 목련꽃이 왜 가슴에 꽃으로 피었나요? 가지 끝에 있어야 할 목련꽃이 왜 내 가슴에 피었냐는 거죠. 목련나무도 아닌데 그때 생각 전하게 왜 행복한 고문을 하시는지요?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 지역에 지방에 내려가 있을 당신이 왜 지금 내 가슴에 머무나요? 기분 좋게 왜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편의 시가 된다는 뜻이죠. 목련꽃은 어떻게 보면 그리 외로움입니다. 외롭죠, 한 송이 피어서. 그리고 이 외로움이 누구예요? 나로 갈 수 있습니다. 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나죠. 목련꽃이 너무 예뻐 우리 연애할까 했다가 가슴에 담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 얘기에 그냥 꽃으로만 보기로 했다. 그저 닮은 꽃으로. 네. 이거는 일편단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련꽃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애할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나 당신밖에 없어. 이런 어떤 일편단심을 목련꽃으로 보여주는 시죠. 알고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침에 꺼내본 목련꽃 같은 얼굴. 그 얼굴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여유. 이 여유가 행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얼굴을 가지고 목련꽃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한편의 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꽃을 가지고 그대 얼굴로 이렇게 그대 얼굴로 다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꽃이 목련꽃이면 코스모스 꽃도 되고요. 백일홍 꽃도 될 수 있고 민들레 꽃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죠. 다. 가서 말입니다.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부터 목련꽃처럼 맑게 웃던 그대 생각에 가서말이 시작입니다. 우리 별빛 회장님이 이 목련 자목련 가지고 이 시를 만들어서 시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짧다고 해서 이 시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짧아서 더 한번 가볍게 시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우리 맺은 목련나무도 겨울을 버텨야 꽃이 피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겨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더라도 참겠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며. 어때요? 한겨울을 지나는 그 과정이 봄에 꽃이 핀다는 그 생각으로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승진할 수 있어. 조금 더 하면은 좋은 부서로 갈 수 있어. 조금 더 하면은 날 힘들게 하는 상관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 이런 뭐 기다림이 다 온갖 것들을 다 이 시를 읽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 시. 이게 감성시의 목적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20번째, 20번의 그 20편의 감성시를 보았죠. 목련이라는 시를 가지고. 백목련은 사랑이고요. 자목련은 그리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을 보면 그대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목련의 종류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백목련과 자목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목련과 자목련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도 쓸 수 있다. 물론 그게 그리움인지 사랑인지 모르지만 시인이 그렇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움입니다 그러면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비교기법을 적용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른 봄 정원에는 목련꽃이 돋보이고 내 바쁜 일상에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꺼낸 그대 모습이 돋보이고 돋보인다 비교기법을 적용해서 한 편의 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가 안 되는 게 없는데 목련꽃 안 되기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더 이렇게 위에 꽃이가 비단 시를 풀어내듯 수도 없이 많은 시가 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들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2시간 정도 적으니까 60편의 들꽃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윤본 시인의 시쓰기 공식을 적용해서 쓰면은 그렇게 시가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 큰 목련 아래서 꽃 활짝 핀 나무를 올려다보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이 정도면 내 안에 그대 모습 반만은 해. 그치? 이 말 묻고 싶어서. 누구한테? 목련나무한테. 그냥 목련나무한테 너 내 좋아하는 사람 얼굴 닮았어? 아닙니다. 내 얼굴 가리키면서 자 봐라. 내가 지금 보지 않냐. 네 목련꽃이 네가 아무리 예쁘다 해도 내 가슴에 담고 사는 이 목련꽃 같은 얼굴, 내 친구 얼굴에 반만은 해. 반만도 안 돼.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면서 결국은 내가 나를 늘 좋아하는 나를 인식시키는 거죠. 내 뒤에 따라오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봤더니 친구를 봤더니 총알같이 빠르더라 했을 때 나는 총알보다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와 철음이 있잖아요. 그죠? 가치와 철음은 백이 아닙니다. 장미처럼 예쁘다 그러면 장미가 더 예쁜 거예요. 너처럼 장미가 예쁘다 그러면 네가 더 예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쓰는 게 더 좋죠. 목련꽃 앞에서 너라는 말밖에 안 나왔다.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목련꽃 앞에서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목련꽃을 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심정은 고백입니다. 네가 예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목련꽃을 이렇게 이끌어 온 거죠. 고백입니다. 자, 점수 따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련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말. 그대 얼굴.
안 그럼 너 이렇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목련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말, 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이 표현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 그저 얼굴. 목련꽃을 보다가 아름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 것은 꽃이 커서가 아닙니다. 목련꽃이 크죠? 크다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다. 그대 얼굴 닮아 아름다워서지. 어때? 결국은 너를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익혀뒀다가 적용해서 그대로 다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모방은 창작의 지름길인데 다만 모방이 아니라 모방을 했다 하더라도 형식이나 이런 걸 모방하더라도 자기 그의 철학과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글 방향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후도 없이 많이 고쳐서 자기 것화 해야지 이게 시가 살아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목련. 이 뭐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 이름은 목련. 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련 이름이 그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또 먼저 쓴 사람이 이거 시입니다라고 하면은 시가 되는 겁니다. 누구 시? 먼저 적은 사람의 시예요. 이거 딴 사람은 못 씁니다. 왜? 제가 인터넷에 발표했어요. 그 자료를 만들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작권으로부터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은 내가 쓴 시를 블로그나 카페나 어디든지 SNS에 나중에 증명해 줄 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 어디엔가 올려야지 됩니다. 비록 책으로 시집에 내지 않더라도 이것을 다 자기 걸로 인정을 해주니 날짜가 표현될 수 있는 표기되는 이런 어떤 게시물로 올리면은 자기 것화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낡은 건물 외벽에 목련꽃을 그리면 건물이 살아나겠지. 바쁜 일상 속에서 그새 생각하며 웃는 나처럼 생기가 돌겠지. 재개발하려고 이렇게 공사를 못하고 있는 외벽에 하얗게 칠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자목련 하나 그려둔다면, 안 그러면 까맣게 칠하고 난 뒤에 하얀 백목련 한 송이 크게 그려둔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목련꽃을 보고 자기 가슴을 열고 내 가슴에 있는 꽃하고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울타리 앞 목련꽃은 앞을 가린 울타리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대를 예쁘도 보여줄 수 없어 울타리를 친 사연이 있을 테니까. 이신점신 짝사랑입니다. 내가 짝사랑할 때 이 짝사랑 난 너 좋아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 얘는 부담을 느껴서 그러니까 나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부담을 느껴서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 쳐도 그냥 말을 못하고 울타리 치고 그냥 담론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죠. 그 보는 행복, 이게 짝사랑을 울타리에 가려진 목련꽃을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30편의 목련꽃 시를 봤고요. 다시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 받는 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공유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